대한민국에서 사는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이 산후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산후풍은 아닐까 좀 고민해 보신 적도 있을 텐데, 이 산후풍이라는 병명이 공식적인 병명은 아니에요.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산후풍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팔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시리고, 근데 검사를 해봐도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하는데 나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게 잠깐 몇 달 그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몇십 년씩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한 번 정도 이제 의심을 해볼 만한 질환이 산후풍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여름에도 발이 너무 시려워서 양말을 신고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집에서도 실내화를 신고 다녀야 될 정도로 좀 발이 너무 차갑고 시리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들이 좀 호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기를 낳고 내가 얼마나 서러웠냐면 하면서 뭐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약간 이렇게 그 출산 이후에 어떤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특히나 좀 이런 문제가 잘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후풍이라는 병명의 정의는요, 출산이나 유산을 하고 난 이후에 전신의 기능이 약화되고 또 석생의 부주의, 과사용 등에 의해서 관절 통증과 냉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신 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산후풍이라고 하고요. 너무나 다양한 증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짓기가 좀 어려운데, 보통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지만은 우리 한의학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혈이에요. 그리고 임신 중에 이제 체중이 점점 증가가 되니까 관절에 좀 무리가 됐던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게 이 몸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나 기혈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소진되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출산을 할 때 이제 골반이 벌어졌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좀 회복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아기를 낳고 나면은 아기가 상당히 뜨거워요. 한 37도 정도로 기본적으로 어른들보다 아이의 체온이 조금 높습니다.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핫팩을 하나 이렇게 배에다가 계속 내가 9개월 동안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열덩어리가 이제 딱 빠져나왔어요. 그때 느끼는 어떤 서늘한 느낌이 그 뒤에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아기를 낳고 나면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많이 예민해져요.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통증이나 이런 이상 감각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과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아기 출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에너지가 소모됐는데 또 막상 이제 아이를 보려고 하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은 또 활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유수유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가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이제 몸에 어떤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계속 누적이 돼서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로가 또 스트레스가 겹치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하면서 점점 이제 소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은 상당히 다양한데 우리가 산후풍으로 정의하려면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들, 뭔가 관절염도 아니고 검사를 해봤는데 뭐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아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려요. 뭔가 순환이 안 되고 자꾸 감각이 좀 뭔가 이상 감각이 좀 느껴지고요. 세 번째로는 냉감, 시려요. 이 세 가지 증상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산후풍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팔다리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몸에 온몸이 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싫어요. 창 옆에만 가도 오슬오슬 추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요. 해서 추위를 좀 전체적으로 많이 타는 그런 걸로 이제 호소를 하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걸로 그렇게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이제 산후풍에 좀 많이 나타나는 부수 증상들은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해요. 뭔가 몸이 자꾸 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거나 괜히 기분이 좀 자꾸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일단은 아기를 낳고 나서 얼마나 좀 조리를 잘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산후조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조리를 잘 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은 첫 2주 동안은 어혈을 좀 잘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가 이런 산후조리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해서 그 모유수유를 좀 잘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주 동안은 좀 찬기운을 많이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더라도 좀 이렇게 찬물에 바로 닦거나 에어컨 바람 같은 거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 충분히 좀 기혈을 보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어디 가야 되죠?
한의원 가셔야죠. 네, 한의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산후조리하는 그런 처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약도 좀 드시고요. 이제 3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영양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아이를 계속 키우고 무유수유를 하는 분들은 영양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3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활동량도 좀 늘려주고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체조를 하면서 관절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되고요. 이제 4주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아이와 함께 이제 집에 올 거예요. 이전하고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여자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기를 낳기 전의 삶과 아이를 낳거나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좀 잘 적응을 해나가고, 한 70% 정도가 산후 우울증을 겪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 미리 이야기도 하고, 역할 분담도 하고, 이렇게 현명하게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아기를 낳고 나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해서 일단은 출산하고 나서 어혈을 잘 제거하고 풍경을 시켜주고 기혈을 잘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게 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어도 안 고쳐지는 병은 아니에요. 충분히 몸에 어떤 기력을 좀 기운 순환을 회복을 시켜주고 몸에 냉기를 좀 몰아주는 그런 종류의 처방을 써주게 되면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고요. 국소적으로 이렇게 팔다리만 시리다 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약침을 같이 병용을 하기도 해요. 주로는 이제 봉독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벌에 쏘이면 붓고 가렵잖아요. 그래서 좀 시린 부위 근처에다가 봉독을 쏘게 되면은 일부러 퉁퉁 붓고 가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평상시보다 피가 훨씬 좀 잘 통하게 되면서 이런 시린 느낌들이 더 빠르게 개선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과정 중에서 골반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 골반이 채 회복이 되지 않고 좀 틀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골반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지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땅바닥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서 건물을 세워야지 건물이 똑바로 잘 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면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건물이 휘어서 나중에는 다 이제 어긋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척추가 골반이 똑바로 있으면 척추도 똑바로 서 있는데,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척추도 나중에는 이제 다 틀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전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교정 치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맞춰주게 되고요. 자, 이제 출산 이후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우리가 학교 잘 다니는 과정 중에서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학교 다 이제 끝마치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때도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죠. 내가 늘상 그냥 출근하고 일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늘 하던 거 하는 거니까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은퇴를 했을 때, 그때 또 환경이 크게 변하죠. 사람의 심리도 많이 요동을 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미리 임신하고 있는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아이를 돌보고 키워나갈 것인지, 서로 역할들을 어떻게 맡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잘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충분한 대화와 내가 힘들다는 거 혼자서만 너무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도움을 요청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좀 잘 상의하고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